안녕하세요, 호주와 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호주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6일자로 이제 발표가 돼서 미디어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호주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유는 예산안이 발표가 되어야 그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의 예산이 할당되고, 그리고 그 할당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한 해를 운영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물론 이민성도 그 예산을 할당받는 부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액팅 미니스터인 그 알란 터치가 이제 미디어 릴리즈를 한 내용을 이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큰 흐름상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 그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매년 그 이민성 웹사이트를 보면요,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s라고 해갖고 한 회계년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 각 카테고리별로 쿼오타가 어떻게 할당이 돼 있는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스킬 스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스트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이 두 스트림을 합친 총 이민자의 수를 최대 16만 명까지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0년 10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까지는요. 현재 2019-20년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사실 2020-21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그 플래닝 레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가장 좋은 소식은요. 2020-21 회계년도의 그 이민자 쿼오타는 작년과 동일하게 16만 명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16만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겠죠. 어떠한 스트림이 얼마만큼을 할당을 받았느냐.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패밀리 스트림에 47,732명이 할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16만 명에 대해서 약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숫자로 할당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패밀리 스트림에 7만 7,300짜리를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72,300짜리를 파트너 카테고리로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16만 명 중에서 반 정도를 작년 같은 경우는 30% 정도만 이제 패밀리 스트림에 할당을 했고, 그 중에서 30% 중에서도 파트너 비자는 한 4만 정도, 뭐 4만 명 정도 할당이 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할당을 받게 됐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코비드 19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어, 새로운 영주권을 발부를 하더라도 호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유입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호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부터 영주권을 부여를 하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7만 2,300명 굉장히 큰 숫자죠. 네. 이 파트너 비자는 보통 이제 호주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호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을 이제 배우자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로 맞아들이면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통 옵쇼어보다는 온쇼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리스크도 막고, 지금 부족한 이민자의 수도 채우고,
그리고 사실 지금 파트너 비자가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적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체를 일시적으로나마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게 거의 한 반절이니까 이 16만 명에서 77,300명을 제외한 82,700명에 대해서 이제 스킬 스트림에 할당이 되겠죠. 그럼 스킬 스트림이 이게 작년 도표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스트림 안에서 나눠지는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각의 뭐 엠플로이어 스폰서드, 스킬드 인디펜던트, 또 리저널 비자, 그 다음에 주정부 후원, 그리고 비즈니스 비자, 사업 비자,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서 또 82,700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상당히 큰 관심사겠죠.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요. 자, 글로벌 탤런트 프로그램을 3배 정도 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15,000명, 15,000자리 정도를 글로벌 탤런트, 작년에는 글로벌 탤런트가 약 5,000명 정도 할당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5,000명, 3배 정도를 글로벌 탤런트 비자에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앤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을 13,500자리 할당을 했다고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6,862명. 근데 올해는 13,500명. 한 2배 정도를 늘려버렸죠. 그러면 이 82,700명에서 15,000자리를 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앤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에 할당된 13,500자리를 빼면 54,200자리가 남아요. 그럼 이 54,200자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할당이 될 것이냐? 이 안에서 어떻게 할당이 될 것이냐? 물론 디스팅기시 탤런트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워낙에 숫자 미미하니까 일단 빼고서 얘기를 할게요. 이 엠플로이어 스폰서드하고 스킬드 인디펜던트, 리저널, 스테이트 테리토리 노미네이티드 여기에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제 페더럴 버짓을 발표를 하면서 그 심사의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발표한 그 스트림들이 바로 엠플로이어 스폰서드하고 글로벌 탤런트 그리고 사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자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엠플로이어 스폰서드 이게 무슨 비자예요? 내가 어떤 고용주를 찾아서 일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자죠.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역시 어떠한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뭐 정점에 오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업 비자는 말 그대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비자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스트림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 요소가 뭐냐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엠플로이어 스폰서드가 고용주가 없어, 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죠.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그 분야에서 어떤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사업 비자는 말 그대로 어떤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비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자들을 좀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겠다. 영주권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스킬드 인디펜던트, 점수제 기술인인, 그리고 스테이트 테리토리 노미네이티드 요 부분. 그렇죠? 뭐 리저널 비자에도 이제 엠플로이어가 필요한 그 스트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하자면 점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본인의 자력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그 스트림에 대한 쿼터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호주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89 비자 혹은 190 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호주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그 숫자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호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닫힌 그런 형태의 이민 프로그램이 한 해 동안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정부 후원 190 비자 조건에 있어서 특정 주안에서 이제 이 주정부 후원 비자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비자 그란트에 요구되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또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 추가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 조건들 중에 뭐 제가 강조했던 거주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일을 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럼 189를 그 독립기술이민을 플랜 A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왔던 분들이 그럼 나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올까 혹은 어떠한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려면은 요 올 회계년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플래닝 레벨스가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쇼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셀렉티브하게 뽑아가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뭐 사실 뭐 잠깐 있었던 그 인터림 그 스테이트 노미네이션 비자 그 각 주정부별로 이제 잠깐 동안 저번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던 그 주정부 후원 조건을 이제 내걸었을 때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좀 우선적으로 뽑아가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뭐 퀸즐랜드 같은 경우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주고 너희가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봐라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보다는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경기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올 한 해 동안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분들이 이제 한국이나 혹은 호주 바깥에서 제3국에서 이제 호주로 유학 후 이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그럼 호주는 도대체 언제 국경을 열어서 저희가 학업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저희 카페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린 바가 있지만 그 뭐 선택적으로 국가를 선별해서 안전한 국가로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먼저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추측을 해보건대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유학생들의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유학생들이라는 게 사실 이미 유학을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던 학생들만을 얘기할지 혹은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 역시도 포함을 시킬지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국경을 언제서부터 허용을 오픈을 해서 유학생들이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고 또 새로 백신이 나오거나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2022년서부터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호주 안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셨거나 학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행스러운 소식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호주 바깥에서 자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 하시는 그 점수제 기준인 189 비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어제 있었던 예산안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일단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호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호주가 관광과 유학으로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플래닝 레벨이 조금 더 구체화된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각각의 이제 스트림별로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쿼타가 할당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